최근 엔비디아 주가가 폭등을 했죠. 인공지능 붐을 타고 매출과 순이익이 월가의 기대치를 뛰어넘으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거품인지 아닌지를 두고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중입니다. 캐시우드는 엔비디아 주식을 2014년 4달러에 매수했는데요. 지난 1월 주가 폭등 전에 모두 매도했다고 합니다. 이 정말 너무너무 아쉬운 대목인데요. 매도 시점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비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에 100달러 수준으로 폭락했을 때 엔비디아 매도를 시작했고 올해 1월 말에 전량 매도했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주가 폭등의 수혜를 전혀 얻지 못했기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14일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시장의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엔비디아 주가는 112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불과 7개월 만에 폭등하게 된 거죠. 인공지능 챗 GPT가 대유행을 하게 되면서 인공지능 훈련을 위한 GPU 칩 수요가 폭발할 것이란 기대가 주가를 이렇게 단기간에 끌어올린 것인데요. 캐시우드는 작년 4분기에 엔비디아 주식 매도를 시작해 올해 1월 달에 전부 매도하면서 투자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크 ETF가 이 수혜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되어 정말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요. 오늘 인터뷰에서 캐시우드에게 자세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캐시우드는 인공지능 분야 기업들의 상대적 가치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는데요.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엔비디아를 매도한 것은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15% 이상 기대할 수 없어서라고 했는데요. 주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잘못된 판단이 되겠지만 당시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했다면 나름 논리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대표적인 GPU 기업이죠. 캐시우드는 GPU 공급과 수요가 경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순환 사이클을 탄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때로는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고 때로는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넘쳐나서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요. 지금 시장은 챗 GPT 출현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요가 계속해서 높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전기차에 대한 인기가 높을 때는 계속해서 수요가 상승할 것 같지만 막상 금리가 오르고 경기 침체 우려가 발생할 때는 전기차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고 주가가 폭락하기도 하죠. 전기차로의 전환이 앞으로 계속될 텐데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주가가 요동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캐시우드가 하는 이야기가 이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빅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테슬라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도조 칩으로 인공지능 자율주행 신경망 훈련을 하고 있죠. 구글은 인공지능 전용 반도체인 TPU, 텐서 프로세싱 유닛 4000개를 탑재한 슈퍼컴퓨터 TPU 4세대를 공개했습니다. 슈퍼컴퓨터의 성능에 대해서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는데요. 엔비디아 A100 칩보다 속도는 1.2배에서 1.7배가량 빠르고 전력 효율은 1.3배에서 1.9배가량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 플랫폼은 지난 18일에 자체적으로 설계한 고성능 반도체 칩 MSVP와 MTIA를 공개했는데요. MSVP는 고화질 동영상 처리에 특화되어 있고요. MTIA는 고화질 인공지능 작업에 최적화된 반도체 칩입니다. 하루 평균 40억 건의 영상이 페이스북에서 재생되고 있기 때문에 동영상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효율성을 극적으로 높여야 하죠. 그래서 반도체 칩을 직접 개발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메타 플랫폼은 인공지능의 콘텐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하고 뉴스피드나 광고 순위 책정 능력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딥러닝 모델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모델의 크기와 복잡성도 커져서 더 많은 메모리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지게 되면서 기성품인 엔비디아 칩보다는 효율성이 높은 자체 개발 칩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듯 빅테크 기업들은 기성품인 엔비디아 칩보다 더 효율적이고 성능이 좋은 칩을 필요로 하고 있고 실제로 직접 개발에 나서면서 설계 능력도 아주 향상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에게 의존하지 않고 직접 반도체 칩 설계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GPU가 대량으로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투자가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피터 린치도 단기적으로 금리와 주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을 잘 알아야 한다고 수십 번 강조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번 캐시우드의 인터뷰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캐시우드는 메타 플랫폼은 더 적은 컴퓨팅 파워로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라마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앵커는 뒤이어서 투자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아크 ETF에 투자한 많은 사람들이 이번 엔비디아 주가 폭등 수익을 누릴 수 없게 되어서 크게 실망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요. 캐시우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엔비디아를 분석하고 매수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고평가 영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다루는 다른 기업으로 투자를 옮기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앵커는 캐시우드가 테슬라와 xAI에 집중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보택시 네트워크는 웨이모와 다른 자율주행 기업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주행거리 데이터를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자율주행 인공지능 분야의 선두 기업이며 앞으로도 승자 독식의 구조에서 승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는 테슬라가 승자가 될 것을 예상하고 있고 2030년까지 전 세계 로보택시 매출은 8조 달러에서 10조 달러 시장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자율주행 로보택시 시장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캐시우드의 말대로만 된다면 당연히 엔비디아를 팔고 테슬라를 매수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주주총회가 끝나고 CNBC와 가진 인터뷰에서 캐시우드가 지나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지나고 보니 그 말들이 다 맞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의 말을 기반으로 해서 행복한 상상을 한번 해봄직합니다. 아크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바텀업 방식이 아닌 탑다운 방식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투자 기업을 선택할 때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하고 신기술이 앞으로 얼마나 큰 기회가 될지 규모를 측정하려고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비용은 일관된 비율로 감소하는 학습 곡선을 따르기 때문에 아크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주로 관찰해서 신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여러 부문으로 확장되고 대중시장 기회로 전환될 것인지를 분석한다고 했습니다. 전기 자동차와 파워트레인, 배터리 기술 등을 활용해서 아크는 정답에 훨씬 가까워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기 자동차 생산 대수가 2배씩 늘어날 때마다 비용은 28%씩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전기차 총 소유 비용은 내연 기관차보다 낮아질 것이고 향후 차량 판매 가격도 더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전기차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고 보는 것인데요.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량은 65% 증가했고 가솔린 차량은 7%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작년에 연준의 금리 인상과 여러 악재들로 인해서 아크의 ETF가 롤러코스터를 탔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크의 포트폴리오는 훌륭하고 올해 시장이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인정하면서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인공지능의 더 큰 수혜자가 될 다른 많은 주식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산업의 하드웨어적 발전을 보여주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순서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엔비디아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테슬라가
세상에서 가장 큰 인공지능 산업의 기회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인공지능 프로젝트이며 로보택시 플랫폼과 더불어서 향후 6배에서 7배의 가치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GM과 포드를 비롯한 많은 레거시 기업들이 테슬라의 슈퍼차저, NACS 충전 표준을 따르게 된 것만 보아도 테슬라가 얼마나 앞서 나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향후 테슬라의 자율주행 플랫폼으로 모두 모여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자율주행 FSD를 OTA 업데이트를 통해서 인공지능의 혁신을 이루어가고 있는 테슬라는 앞으로 더 많은 차이를 이들 기업들과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매년 자동차 사고로 4만 5천 명이 사망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는 125만 명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80%에서 90%가 사람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테슬라의 사고율은 이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이러한 진실이 승리할 것이고 그것이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철학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다른 자동차들보다 40% 더 안전하게 설계되었다고 했습니다. CEO로서 일론 머스크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는데요. 2014년 아크가 첫 번째 펀드를 개설한 날로부터 이러한 문제들에 직면했는데 2015년 한 미디어에 출연해서 일론 머스크는 토머스 에디슨이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우리 시대 최고의 발명가이고 르네상스 시대 지동설을 발견했던 코페르니쿠스와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론 머스크가 현재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기 때문이고 현재는 전 트위터인 X 플랫폼의 문제들을 그런 측면에서 잘 해결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로운 여론에 대한 권력의 검열 문제를 직접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공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건강한 플랫폼 세계의 공공광장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런 현실 세계의 가장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에 대해서 강조했고 그런 부분에서 신에게 감사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개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겪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인공지능이 현재 보여지는 모습보다 앞으로 분명 더 발전할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더욱더 좋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틀린 부분이 많이 발생하겠지만 더 많은 정보로 완벽해질 것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